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문화 윤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반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이제 6월 모의평가도 지나고, 이제 막 이제 여름방학 들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선생님 지금 촬영하는 시점은 이제 6월 중하순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7월 이후에 수능까지 한 4개월 보름 정도?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이제 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수능 뭐 2달 남은 시점에서든 3달 남은 시점에서든 영상을 본다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이제 선생님의 기존에 촬영해 놨던 완강된 강좌들 간단하게 상반기 강좌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하반기에 어떤 강좌가 나올지 설명도 드리고 또 성적대에 따라서 예를 들면 6월 모의평가가 기준일 수밖에 없겠죠. 6월 모의평가 그렇게 뭐 많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6평에서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를 받은 친구들은 7월부터 어떤 공부를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해나가는 게 유리할지 또 6월 모의평가에서 그래도 1, 2등급 안착한 친구들은 이제 마무리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유리할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이제 상반기 시작하면서 이제 풀커리를 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영상 커리큘럼을 제작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작전 변경의 시간이 왔죠. 중간 작전 타임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어떻게 공부할지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반기에는 선생님이 뭐 선생님의 대표 강좌죠. 불후의 명강 개념 완성편 강좌를 내놨고요. 아마 풀커리를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사실 조금 미리 말씀드리자면 언제나 이거부터 시작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선생님 생각합니다. 지금 7월이든 8월이든 좀 꽉꽉 채워서 해보겠다고 한다면 종합적인 강좌잖아요. 개념도 들어있고 기출도 들어있고 도표도 들어있는 불후의 명강으로 시작하는 것을 늘 권합니다. 물론 뒤이어 스피드 버전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아주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불후의 명강 본편으로 공부를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나서 명불허전 기출 분석. 요게 이제 기출 문제집이죠. 기출 문제를 선생님이 개념을 복습하면서 그래서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명불허전 기출 분석이 예년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2배 이상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후의 명강으로 개념을 한번 띄고 그 다음에 명불허전 기출 분석으로 개념 복습도 하면서 기출에 어떤 식으로 그것이 녹아져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개념 복습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도표 통계 특강, 여러분들 사회문화에서 1등급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표 문제를 잘 풀어야 되겠죠. 처음에는 도표 문제 때문에 사회문화 선택 자체를 망설이거나 사회문화를 선택했지만 도표의 장벽에 막혀가지고 1등급을 달성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 M스케일 12 강좌를 들으면서 도표 문제가 오히려 좀 쉬운 것 같다. 오히려 편하게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빠른 속도로 시간도 안배를 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줄이면서 도표도 깔끔하게 맞춰낼 수 있는 실력을 배양했었던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개념, 기출, 도표 이게 이제 상반기의 트리오죠. 여러분들이 풀커리 타신 분들은 아마 이 세 강좌를 지금쯤이면 1회독, 2회독 완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사실상 상반기의 파이널이라고 할 수 있는 적중예감 시즌3 모의고사 6회분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완강돼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모의고사 문제 극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적중예감 파이널 버전이 이제 하반기에 9월 모의평가 이후에 나오니까 그걸로 이제 또 파이널 삼아야 되겠죠. 쌤이 상반기에 강조했던 것은 6월 모의평가가 수능이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으로 좀 임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잘 따라주신 분들 개념, 기출, 도표를 모두 잘 완성하고 적중예감 시즌3로 파이널처럼 연습하신 분들이 6월 모의평가 너무 손쉽게 1등급 받았다 이런 DM도 선생님이 많이 받았고 수강평에도 많이 올라 있는 걸 봅니다. 그런 거 읽을 때마다 선생님도 너무너무 기분 좋고 그런 보람으로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상반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들어설 때 여러분들이 개념 완성의 본편, 불후의 명강 본편을 듣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불후의 명강 스피드 버전을 먼저 내놓으면서 사실 6월을 시작했어요. 6월 모의평가 끝나자마자 개강을 해서 현장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중인데 불후의 명강 스피드 버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스피드 버전은 7월 말에 종강이 되고요. 불후의 명강 본편이 30강이 넘는 볼륨이 좀 큰 강좌잖아요. 그거를 딱 절반으로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후의 명강이 현장에서는 10주 진행을 했는데 스피드 버전은 5주 만에 진행을 마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총 15강 내외로 7월 말에 종강을 하고요. 이 강좌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념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하자.
그러니까 불의 명강으로 이미 본편으로 수업을 했던 친구들도 하반기에는 개념을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의 명강 본편 그 자체로 복습을 하면서 개념을 가져가도 좋은데 그걸 좀 또 많이 압축시키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짧게 강의한 이 스피드 버전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1회독 하신 분들이 2회독, 3회독, 4회독 해나갈 때 좀 필수적인 그런 교재와 강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N수생들, 반수생들, 그러니까 이제 6월 모의평가 보고 나서야 사회문화를 다시 수능에서 도전하겠어요 하고 나서신 분들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수능까지 거의 4, 5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스피드 버전을 통해서 빠르게 개념을 점검하는 거죠. 이때 N수생, 반수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문화를 이미 작년에 이미 어느 정도 수능을 치렀고 어느 정도 좀 수준에 와 있는 친구들, 지금 6월 모의평가를 지금 당장 몇 개월 신상태에서 봤어도 최소한 3등급 이내는 나옵니다. 이런 친구들에게는 불의 명강 본편보다는 스피드 버전을 오히려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과생들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탐하다가 사탐으로 돌아서는데 쌤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죠. 사실은 3월이나 4월쯤에는 최소한 좀 과목을 바꾸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최소한의 시기라면 6월 모의평가 이후에 바꾼다고 한다면 성공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가 워낙 양이 적은 과목이고 또 과탐하던 친구들이 사탐으로 넘어올 때 사회문화를 제일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거기 이제 통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좀 일명 이과적인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강세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친구들이 사회문화를 많이 오는데 근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의 명강 본편을 이용하는 게 선생님은 그래도 더 추천을 하는데 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7월 현재 보고 계신 분, 7월 이전에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선생님은 불의 명강 본편을 더 추천을 드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종합적으로 더 많은 거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8월 넘어가서 듣게 됐다. 이제 윤성훈 선생님을 8월에야 만나게 됐다. 그렇다면은 선생님은 스피드 버전 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8월 한 뭐 9월 모의평가 대비 기간이죠. 한 8월 중순? 이때쯤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면 사실 많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불의 명강 본편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스피드 버전으로 공부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교재 입고는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매주 토요일 날 지금 업로드 중입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종강을 하니까 이 종강 시점까지 이렇게 따라가도 좋고 그 전에 이제 그 이후에 만나게 되신 분들은 스피드 버전 이용하는 게 더 좋겠다. 이게 완강되기 전이라면 아직까지는 불의 명강 본편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자, 그 이후에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좌죠. 십지선다 비밀특강 하반기 파이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지선다 비밀특강이 이제 출시가 되는데요. 요게 이제 7월 여름방학 개강과 동시에 이제 십지선다 비밀특강으로 현장에선 진행이 되고 8월 말에 그러니까 9월 모의평가 이전에 종강을 해서 구평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강좌고요. 7주간 진행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루 한 번 촬영할 때 50분 기준 한 3강, 4강씩 진행이 되니까 약 21강 내외로 정리될 예정이고 보기가 10개예요. 보기가 10개라서 굉장히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하죠. 일단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또 볼륨도 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지고 볶고하면서 답이 1개일 수도 있고 답이 10개일 수도 있고 뭐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함을 발휘해 줘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다수 풀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이 파트 문제가 정말 어려운 형식, 어려운 내용, 그 광범위한 그 제시문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사실은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얘는 아주 목적성이 뚜렷한 강좌입니다. 그래서 타겟팅이 확실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하위권 학생들이 일단 십지선다 비밀특강으로 여름을 시작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위권, 중상위권 이상 되는 학생들이 좀 더 최고 난도 문제에 접근을 해서 사실은 20문제 중에서 15개, 16개 정도는 어지간히 공부한 친구들은 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1, 2, 3등급을 변별하는 문제는 많게는 한 4문제, 적게는 한 2문제예요. 2문제에서 4문제 사이인데 그 문제들을 맞추는 게 사실 이 승부의 관건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쉬운 문제들은 제쳐두고 요 난도 범위 20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울 문제 2문제에서 한 4문제 요 사이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어떻게든 맞춰내자. 시간을 좀 줄이면서도 이걸 해결해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나중에 이제 9월 모의평가 이후로는 종합적인 파이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름에 이 십지선다 비밀특강을 선생님이 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실 분들이 들으면 참 좋겠다.
이 십지선다 비밀특강에 들어있는 문제는 기존의 기출문제와 뭐 EBS 연계교재죠.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올해 수능을 어떻게 예측하고 올해 수능에서 가장 어렵게 날 주제와 형태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걸 훨씬 더 난도를 확 높여놓은 거예요. 실제로 요거 풀다가 수능 실제로 맞닥뜨리 9월 모의평가는 수능 문제 맞닥뜨리면 그렇게 쉽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문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 틀리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녹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승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 분석 핫세븐이라는 강좌가 있는데 이 강좌의 표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탑시크릿입니다. 쌤 교재 표지들 칭찬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의미를 담고 상징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디자이너와 협업해가지고 의미를 담아서 표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최종 분석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이 최종 분석 강의는 9월 말에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빨리 개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는데 아마 네, 좀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는데 요 확정되면 선생님이 또 따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초단기 강좌예요. 그래서 이게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꼭 필수 강좌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만 하는 강좌라기보다는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핵심 주제 7개, 그러니까 모든 20문제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좀 까다로워하는 핵심 주제, 예를 들면 복지제도라든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 통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일탈행위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라든가 이렇게 주제와 유형별로 핫세븐을 좀 선정을 해서 그것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도 거의 하루나 이틀 안에 바로 진행이 끝나는 그런 강좌고요. 총 9강, 총 9강에서 많아야 10강, 그 정도 선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단기 강좌고 이 강좌는 수능 전날 밤에 마무리를 하는 강좌로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일주일 전에라도 한 이틀 잡고서 한 9강 정도는 들어볼 수 있잖아요. 사회문화를 총정리할 때 아주 유용한 강좌로 만드는 예정입니다. 수능에 반드시 출제될 7가지 주제 그리고 아주 초단기 특강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전 범위를 복습하고 예상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안에 또 있는 문제들이 올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따끈따끈하게 만들어낸 문제들일 거예요. 그래서 6월 모의평가까지 다 반영을 해서 심지어는 이제 9월 모의평가 이전에 나온다면 9평 반영이 안 되겠고 9평 이후에 나온다면 9평까지 반영을 한 문제들이 여기다 실을 생각입니다. 거기에 특별판 모의고사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주 짧은 단기 강좌지만 우리 대표 모의고사인 적중예감 모의고사 못지않게 또는 그거보다도 더 응축된 한 편의 모의고사가 여기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짧은 시간에 한번 완강하고 날 잡고 하루 정도 하루 종일 그냥 사회문화 공부하는 날을 한번 잡고 핫세븐을 한번 쫙 본 다음에 특별판 모의고사까지 탁 치러서 점수도 한번 확인해보고 선생님의 해설 강의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대개의 경우는 이제 추석 특강으로 현장에서 이제 했는데 올해는 추석이 좀 늦어요. 그래서 추석 특강 말고 그 이전에 추석이 오기 전에 좀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적중예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되시고 선생님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올해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를 내 손으로 어떻게 만들어낼지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6월 모의고사까지를 봐서는 아직까지는 수능이 어떻게 나올 거다라고 확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지난번에 6월 라이브 총평 때도 말씀드렸지만 6월 모의고사가 조금 너무 좀 쉽게 나오기도 했고 올해 수능에 그렇게 나올 거라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예상이 그렇게는 안 되고 그래서 9편까지 본 다음에 종합적으로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까지를 충분히 예측한 그러니까 진짜 미리 보는 수능을 13편을 한번 내놓을 생각입니다. 역시 표지는 아직 탑시크릿이고요. 적중예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9월에 개강을 합니다. 총 12회에서 14회분 그 사이일 것 같은데 그 사이인 13회분이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 13회분이면 비교적 넉넉하다고 할 수 있겠죠.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수능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하기에는 이보다 좋은 모의고사는 없을 거라고 감히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모든 사회문화 문제 그중에서도 실전 모의고사 사설 문제 중에 이보다 더 많은 극찬을 받은 모의고사도 없었고 여러분들의 선배들 또 재수생이시라면 이미 작년에 경험했겠지만 수능과 싱크로율이 가장 높은 모의고사 선생님도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5년 차 사회문화 전문 강사의 어떤 노하우가 다 들어있고 또 가장 극찬을 많이 받았던 모의고사고 또 메가스터디 사회탐구의 영역 전체 대표 강사의 힘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생긴 명성이 아니라는 걸 제가 꼭 여기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9월 모의평가까지 반영을 해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중에 나오는 사설 모의고사, 인강 모의고사들 중에 제일 좀 늦게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이걸 좀 쪼개가지고 9월 이전에도 몇 편 내놓고 9평 이후에 몇 편 내놓고 그렇게 나눠서 내놓으면 좋지 않냐. 좀 미리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적중예감 시즌 프리 6편의 모의고사가 이미 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그야말로 9편까지 선생님이 좀 보고 내놔야 되겠어요. 선생님도 욕심이 있고 한 편의 모의고사도 허투루 만들지 않고 9편까지 싹 다 반영해서 수능에 근접한 모의고사 13편을 여러분들 미리 경험하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소 좀 늦게 나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물론 문제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미리 작업을 다 해놓겠죠. 그리고 9월 모의평가에서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을 심고 변형하면서 마지막 완성을 해나갈 작전입니다. 다양한 난이도로 구성이 될 거고요. 아마도 수능보다는 다소 조금 어려운 난이도. 그러니까 수능이 예를 들어서 수능이 1등급 컷이 한 46.7점이다 그러면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 1등급 컷은 44점, 43점 이렇게 한 2점짜리, 3점짜리 문제 하나를 더 틀리고도 1등급이 나올 정도의 난이도. 그 정도를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떤 회차는 좀 심하게 어려운 수능도 대비해 봐야 되겠죠. 뭐 실제로 수능에서도 39점이 1등급인 경우도 있었고 42점이 1등급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정도 난이도의 문제도 있고 그거보다는 좀 쉬운 것도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수능보다는 다소 좀 어려운 난이도와 수능과 거의 유사한 난이도 아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딱 2회씩 풀고 가면 딱 맞을 거예요. 이 출시하자마자부터 여러분들 풀기 시작해서 선생님이 이제 앞에다가 시간 띄우거든요. 30분이 아니라 우리는 28분 30초에 연습하시는 거 아시죠? 적중예감 시즌 프리 때부터 경험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28분 30초, 한 1분 30초 한 문제 풀 시간을 더 줄여서 타이트하게 연습을 할 생각입니다. 앞에다가 타이머를 띄우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직제로 영상을 보면서 치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선생님의 전체 범위에 대한 해설 강의.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의 해설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전범위 복습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걸 13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9월 모의평가 이후로 수능 전까지 사회문화 전범위 학습을 13번 반복하고 간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 적중예감 파이널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6월 모의평가 성적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 나갈 거냐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6편 기준에서 선생님 둘로 나눠봤습니다. 원점수 40점 이상을 획득하신 분들과 40점 미만이신 분들은 좀 작전을 좀 다르게 짤게요. 선생님이 요 두 번째 케이스들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이분들도 목표는 사회문화 1등급이어야 합니다. 이분들도 40점 이상 나왔다고 해서 지금 뭐 안심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뭐 경각심을 심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6평이 다소 좀 쉬웠다고 느꼈기 때문에 점수가 좀 나오신 분들도 이게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작년, 재작년 경험해보면요. 6월 모의평가에서 아주 쉽게 냈다가 수능날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 그죠? 이게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겪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서 선생님이 한번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6편 기준 했을 때 원점수 뭐 45점도 있고 43점도 이렇게 40점 넘어가신 분들은 대체로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일정을 그래도 충실하게 어느 정도 이행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고 7월 이후에 이렇게 갑시다. 이분들은 십지선다 비밀특강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 티켓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지선다 비밀특강이 7월에 열리니까 9월까지 9월 모의평가 전까지 이걸 열심히 하시고요. 아직 적중예감 시즌 프리 모의고사를 안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요걸로 실력 점검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적중예감 시즌 프리 모의고사도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 못지않게 정말 좋은 문제들로 돼 있거든요. 칭찬들도 정말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십지선다 비밀특강과 적중예감 시즌 프리 모의고사 6회분을 가지고 매주 점검을 하면서 구평 대비를 하시면 딱 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요것만 요 두 강좌를 통해서 구평을 잘 대비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서 선생님 따로 언급은 하진 않겠지만 EBS 수능 특강이나 EBS 수능 완성 같은 연계교재 문제 거기 있는 내용까지 다 들여다볼 시간은 없으니까 문제 풀고 해설지 보고 이렇게 복습하는 정도를 곁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9월 모의평가 대비를 하고요. 9월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최종 분석 핫세븐이라던가 그리고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 다 결국은 여기서 만나게 돼 있죠. 최종 분석과 적중예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전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십지선다 비밀특강과 적중예감 시즌 프리로 9월 모의평가 대비를 한다. 9편 끝나고 나서는 적중예감 파이널을 중심으로 하되 최종 분석 핫세븐을 하루 포인트 잡아가지고 아주 단기로 완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한다. 이 와중에도요. 이 와중에도 항상 개념 도표 기출은 뭐 진짜 8회독, 9회독, 10회독을 해도 모자라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좀 해주시고 불의 명강 본편을 가지고 해도 좋지만 9월 이후라면 스피드 버전으로 한 번씩 쓱 이렇게 복습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이분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지금 원점수 40점이 안 되신 분들 6편 끝나고 나서 고민이 좀 많을 텐데 지금 3등급도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등급 선생님이 기준으로 볼 때는 한 4.5등급, 4.5등급 미만이신 분들이라면 여름을 조금 다르게 보내야 돼요. 이분들은 아직까지 불의 명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개념과 기출과 도표의 기본적인 내용이 온전하게 숙지가 지금 안 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그날 당일날 6평 당일날 뭐 실수가 많았어요. 몸 상태가 안 좋았어요. 뭐 다 사정은 있는 거죠. 다 뭐 우울한 사정들이 하나씩은 있을 수 있는데 핑계 대지 말고 뭐 이참에 다시 공부하죠. 뭐 더 탄탄하게 하고 갑시다. 그래서 불의 명강 개념 완성 본편이나 또는 불의 명강 스피드 버전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본편을 사실은 더 강하게 추천드려요. 7월이라면 7월의 시작을 이 영상을 보고 7월 이전 뭐 6월 말이라든가 7월 초순에 시작한다면 불의 명강 본편을 하시는 게 선생님은 더 좋다고 보는데 부득이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고 또 예체능 하시는 분들은 실기도 해야 되고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불의 명강 스피드 버전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거기에 도표 꼭 포기하지 마시고 도표를 내려놓는 순간 3등급도 어려워요. 사실은 도표 내려놓고 나머지 개념 문제 다 맞으면 2등급은 혹시 되지 않을까요? 헛된 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표를 내려놓을 정도의 그 열정과 그런 정도의 근면성실함이라면 개념 문제인들 다 맞을 리가 없어요. 도표를 손 안 대고 개념만 다 맞겠다. 그거야말로 개념조차도 다 맞지 못할 자세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안 어렵습니다. 도표 통계 특강 열심히 수강하고 도표 이제 잘 맞게 된 주변에 친구들 많잖아요. 뭐 아마 학교나 학원에 옆에 있는 친구들, 사회문화하는 친구들 보면 불의 명강이나 도표 통계 특강 책 한 권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주변에 많죠? 이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할 수 있습니다. 도표 통계 특강 M스킬 12를 다시 한번 좀 손을 댔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개념과 도표와 거기에 기출까지 할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까지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뭐 좀 부담스러워졌어요. 그죠? 남들보다 더 쉽게 가서는 남들을 이길 수가 없죠. 이미 성적대가 10점 이상 차이가 벌어져 있는 중상위권 이상 40점 이상 받으신 분들은 다 했던 일을 그중에 뭐만 자기만 뭘 빼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는 것은 전 헛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요거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예요. 9월 모의평가 전까지 개념 도표 기출을 완전히 마치려면 2달 안에 좀 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데까지는 해보시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9월 모의평가 치르기 전에 개념과 도표 정도는 꼭 제대로 다시 한번 보고 가라. 거기에 기출도 되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기출 어차피 복습해야 되니까. 기출까지. 시간 됩니다. 충분히 시간 됩니다. 그래서 기출까지 하되 기출은 9월 중순 언저리까지 가더라도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9평 이후에는 역시 최종 분석 핫세븐 그리고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 남들보다 한 보름 정도 늦게 시작해도 좋으니까 뭐 한 달 정도 늦게 시작해도 좋으니까 요게 9월 말이나 10월이든 남들보다 좀 늦어졌어 앞에 거 이거 밀린 거 하느라고 좀 늦어지더라도 최종 분석과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로 실전 대비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분들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개념 도표 기출 어떻게든 9편까지 끝내시고 9월 이후로는 그걸 2회독 하면서 이렇게 모의고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선생님 저희는 십지선다 비밀특강은 못 듣는 건가요?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는데 이 전까지는 46평에서 40점이 안 나온 상태에서 개념 도표 기출에 확고부동한 학습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십지선다를 하는 거는 선생님이 반대입니다. 그건 반대예요. 그래서 최소한 개념 도표 정도까지는 된 상태에서 기출을 할 때 십지선다를 병행하던가 그러니까 9평 이후에라도 십지선다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구평 전까지는 십지선다를 가지고 구평을 대비하기는 좀 어렵고 개념기출 도표에 이 트리플을 얼마나 잘 완성해서 구평을 치르느냐 여기에만 좀 방점을 좀 찍어주시고 십지선다 비밀특강은 요거 1회독이 된 상태에서 9월 이후에 할 수 있으면 하시라. 사탐에 목숨 걸어야 되는 친구들은 사탐 공부 비중을 늘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상반기에는 선생님이 인강 듣는데 한 서너 시간 써라, 일주일에 인강 듣는데 한 서너 시간 쓰고 자기 복습하고 뭐 다른 문제집 풀고 하는데 서너 시간만 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사회문화 양이 적더라도 날고 긴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몰려 들어가지고 지금 이거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탐 공부 시간을 좀 늘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2배 정도 늘려줘야 돼요. 7월 이후에는 일주일에 강의 듣는 시간을 5, 6시간 정도는 확보를 좀 해주시고 스스로 자습할 수 있는 시간도 사실상 거의 하루 온전히 빼가지고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혼자서 복습하는 시간, 5시간, 6시간 정도는 인강 수강하는 시간, 요 정도는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든 뽑아내야 돼요. 이제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뭐 내년에 한 번 더 하지 이런 생각을 벌써부터 하고 계시는 않죠? 11월 수능날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응원을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자, 윤성훈 활용법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수능 날까지 달려가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농축된 선생님의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수 있도록 하반기 일정 잘 짤 거고요. 십지선다 비밀특강, 최종 분석 핫7, 그리고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선생님한테도 남은 이 무거운 과제들이 있습니다. 늘 선생님은 작년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이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서 또 이 사탐 영역 전체에서 메가스터디를 대표하는 탐구 영역 강사가 됐고 어떤 뭐 다른 선후배 경쟁 강사들과 경쟁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제는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덕분입니다만은 이 경쟁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그냥 작년에 저보다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 추상적인 윤성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윤성훈이면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 수준, 그리고 작년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퍼포먼스 이런 거보다 그래도 한 발 더 뛰어넘는 수준의 강의를 올해 꼭 마무리 강좌로 선보이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덕분에 진짜 사탐 잘 봐서 대학 갑니다. 사탐 없었으면 저 대학 떨어졌어요. 이 얘기를 꼭 듣고 와야 말겠습니다. 올 초에 선생님이 각오를 다지면서 영상 커리큘럼을 제작할 때 했었던 말 그대로를 담아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립니다. 윤성훈 선택한 거를 후회하지 않도록 사탐 때문에 진짜 대학 갑니다 하는 말 꼭 들을 수 있도록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수능날 좋은 결과 나오고 선생님하고 서로 감사 인사 나누는 그런 DM도 좀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늘 하지만 수능 끝나고 나서 어느 이렇게 윤사탕 콘서트라든가 어느 대학가에서 선생님이 번개 모임 할 때 모여서 치킨에 맥주 한잔 하는 날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문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면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가진 모든 역량을 한번 총동원해보는 시간을 선생님과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제 가진 모든 걸 다 바쳐서 여러분들이 1등급 만드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